나는 그 쪽지를 아직도 기억한다. 10년 전 그녀가 내 손에 쥐어준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낸 유일한 증거였다. 미안해, 오빠. 이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 한 문장으로 그녀는 사라졌고 나는 그녀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됐다. 오늘 그 여자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섰다. 오랜만이에요. 건우 씨, 집을 짓고 싶어요. 당신이 설계해 주세요. 그 순간 내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했다. 10년의 세월이 그녀를 더 날카롭게 다듬었을 뿐 검은 코트 아래로 드러난 날씬한 몸매, 그리고 그 미소 여전히 사람을 홀리는 나를 망친 그 미소. 지은아, 내가 속삭이듯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다.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기뻐요, 기뻐. 그 단어가 내 안에서 폭발했다. 그녀가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 모르는 척하지 않는 게 더 끔찍했다. 그녀는 알았다. 모든 걸. 나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마주 보았다. 사무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다. 서울의 번잡함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고요했다. 왜 나한테 왔어? 내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놓았다. 당신이 최고잖아요. 당신의 건물들은 항상 완벽하니까 완벽.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10년 전 그녀의 그 완벽한 계획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갔었다. 그녀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그녀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는 그녀의 죄를 대신했다. 마약 유통, 돈 세탁, 그 모든 게 그녀의 아버지 사업의 일부였다. 그녀는 그걸 알았고 나를 이용했다. 집은 어떤 스타일로?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안에는 여전한 야망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재벌가의 며느리가 됐다. 언론에서 본 적 있었다. 최지은, 신흥 재벌가의 꽃. 하지만 그 꽃 아래에는 썩은 뿌리가 있었다. 현대적이고 미니멀하게. 가족이 살 집이에요. 남편과 아이 둘. 그녀의 말에 내 손이 떨렸다. 남편, 아이. 그녀가 내 아이를? 아니, 그럴 리 없었다.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내 안의 분노가 끓어올랐다. 우리는 그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아니, 그녀가 이야기하고 나는 듣는 척했다. 그녀의 요구는 구체적이었다. 넓은 정원, 지하 벙커 같은 와인셀러, 그리고 비밀스러운 방. 그 방은 가족의 특별한 추억을 보관할 곳이라고 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밀. 그녀의 삶은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 전 그녀가 나에게 좁바, 나 없으면 안 돼라고 속삭이던 그 밤 우리는 연인이었다. 아니, 나는 그녀의 도구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경찰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그녀는 그걸 도왔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의 눈물을 보고 모든 걸 용서했다. 하지만 감옥에서 보낸 5년은 그 사랑을 도구로 바꿔놓았다. 생각해 볼게의 내가 말했다. 그녀는 일어나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여전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독이 스며드는. 고마워요. 건우 씨,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그 쪽지를 꺼냈다. 아직도 주름진 그 종이. 미안해, 오빠. 이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미안. 그게 그녀의 사과였다. 오늘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의 남편, 그 재벌 2세가 그녀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다시 이용하려 했다. 이번에는 설계라는 이름으로. 밤이 깊어지자 나는 스케치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덤이었다.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시작이었다. 그녀의 집을 설계하며 나는 그녀의 모든 비밀을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함정을 파놓을 것이다. 그녀가 모르게, 그녀의 가족이 모르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조차도 무너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녀를 증오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했으니까. 다음 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좋아요. 내일 카페에서. 이 카페는 그녀가 좋아하던 곳, 10년 전 우리 둘이 자주 갔던 한강변의 작은 카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었다. 아니, 일부만. 그녀의 아버지가 불법 사업을 하던 걸, 그녀가 그걸 숨기려던 걸,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 모든 게 거짓이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설계 아이디어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조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과거. 무슨. 너의 쪽지. 그게 다야. 그녀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건우 씨, 그건.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삶.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너는 나 때문에 살았어. 내 인생을 망쳤으면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카페는 한산했다. 작은 소리로 해요. 사람들 봐요. 나는 웃었다. 쓴 웃음. 누가 신경 쓰겠어? 재벌 며느리가 과거 연인과 다투는 게? 오히려 스캔들이 되겠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 아직도 그걸. 물론. 5년 감옥 생활을 잊을 수 있겠어? 너의 아버지가 날 함정에 빠뜨린 그날, 너는 어디 있었어? 내가 날 버린 그날,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이 살짝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 말, 다시 그 말, 미안은 이제 안 통해. 설계를 맡기려면 모든 걸 말해.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아빠가. 사업이 어려웠어요. 경찰이 추적 중이었고 당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니까. 사랑. 그 단어가 내 안을 헤집었다. 그래서 날 희생양으로? 아니, 보호하려고. 당신이 나 대신 죄를 지면 나중에 풀려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믿음? 그건 변명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를 매수했다. 돈으로.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면서도 동의했다. 우리는 그날 카페에서 3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고백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의 남편, 최태준. 그는 그녀의 과거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가 알아내면 모든 게 끝나요. 그래서 당신의 도움. 웃기지도 않았다. 집 설계로. 그게 무슨 비밀방해. 증거를 숨길 거예요. 당신이 설계하면 안전할 테니까. 비밀방. 그녀의 계획은 여전했다. 나를 이용해 그녀의 비밀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폭로할 것이다. 집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녀의 쪽지를 다시 읽었다. 이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제 그 방법은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복수의 시작. 서울의 네온사인이 내 얼굴을 비추며 스쳤다. 이 도시, 나라에서 그녀처럼 야심찬 여자는 살아남는다. 하지만 나도 마찬가지다. 10년의 세월이 나를 단련시켰다. 이제
그녀의 집은 그녀의 감옥이 될 것이다. 설계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다. 나는 그녀의 요구대로 미니멀한 디자인을 그렸다.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적인 구조, 한강을 마주보는 테라스, 그리고 그 비밀방. 하지만 그 방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나는 그 안에 함정을 설계했다. 벽 뒤에 숨겨진 카메라,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 그리고 그녀의 증거가 들어갈 금고하지만 그 금고는 내 통제 아래 있었다. 원격으로 열릴 수 있도록. 멋져요. 그녀가 스케치를 보며 말했다. 우리는 내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의 눈에 감탄이 스쳤다. 이 방 완벽해.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전할 거야, 안전. 그녀를 위한 안전이 아니라 그녀를 가두기 위한.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녀의 남편에게 익명으로 보낼 자료들, 그녀의 과거 기록, 아버지의 불법 사업, 그리고 우리 사이의 쪽지 사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한국 드라마처럼 천천히, 층층이 쌓여야 한다. 그녀의 삶에 대해 더 알게 됐다. 남편 최태주는 IT 재벌의 후계자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의심이 깊었다. 태준 씨가 요즘 이상해요. 내 핸드폰을 확인하고 과거 친구들을 물어봐요.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동정하는 척했다. 왜? 아마 내 과거 때문일 거예요. 당신 때문, 나 때문.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난 감옥에 있었어. 너는 자유롭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아이, 그 애는. 그녀가 말을 멈췄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 아이는 내 아이일 수 있었다. 10년 전,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우리는 그 밤을 보냈다. 지은아, 그 애는. 아니에요. 태준 씨 거예요. 그녀가 황급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거짓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가족 사진들. 아이 둘, 딸과 아들. 딸은 9살. 생김새가 나와 닮았다. 눈매, 미소. 심장이 쿵쾅거렸다. 가능성. 그 가능성은 내 복수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 애가 내 딸이라면? 그녀가 나를 버린 대가로 내 아이를 빼앗았다면? 분노가 증폭됐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복수는 가족을 해칠 수 없었다. 아니, 해쳐야 할까? 그게 진짜 복수인가? 다음 미팅에서 나는 물었다. 아이들 사진 보여줄래? 그녀는 주저했다. 왜요? 집 설계에. 아이들 방을 고려해야 하니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딸의 얼굴을 보자 내 숨이 멎었다. 예쁘네,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는 웃었다. 고마워요. 지은이에요. 우리 딸, 지은. 내 이름과 같다. 그녀가 일부러 지은 이름일까? 이름이 나랑 비슷하네, 내가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우연이에요, 우연. 그건 아니었다. 설계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녀를 증오하면서 그녀를 그리워했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 사무실에서. 건우야, 이건 사업이야. 내가 도와주면 지은이가 행복할 거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믿었다. 그녀를 위해. 하지만 그날 경찰이 들이닥쳤고 증거는 내 책상에 있었다. 그녀가 놓아둔 가짜 증거. 그녀는 나를 배신했다. 깊이, 철저히. 다음 주에 현장 방문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현장. 공사가 시작된 부지,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거기서 더 이야기하자. 그곳에서 나는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것이다. 아니,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 복수의 일부를. 공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작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여기야. 미래의 우리 집,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부지를 걸었다. 이쪽의 정원이, 저쪽의 테라스. 그녀의 목소리가 흥분됐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비밀방, 여기. 어두워. 그녀가 말했다. 나는 불을 켰다. 희미한 조명 아래 금고가 드러났다. 이 안에 내 비밀을 넣어.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건우 씨, 당신 없인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문을 잠갔다. 자동 잠금.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예요? 10년 전처럼. 내가 나를 가둔 것처럼. 그녀가 문을 두드렸다. 장난이야. 열어요. 나는 웃었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카메라가 그녀를 찍고 있었다. 그녀의 공포, 그녀의 절박함. 하지만 5분 후 나는 문을 열었다. 농담이야. 테스트. 그녀는 안도하며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당신. 변했어요. 내 덕분에.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영상을 봤다. 그녀의 얼굴. 여전한 아름다움. 하지만 이제 공포가 섞여. 좋았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으며. 하지만 그날 밤 꿈을 꿨다. 그녀와 아이, 우리 가족. 깨어나 보니 눈물이 흘렀다. 증오와 사랑의 경계.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시작한 전쟁이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그녀와의 만남은 잦아졌다. 매번 그녀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아이들 방에 슬라이드 문으로 해요. 안전하게. 정원에 분수 설치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밝아졌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녀의 불안이 보였다. 태준 씨가 최근에 이상해요. 당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놀란 척했다. 왜? 과거 연인이라고. 누가 말한 모양이에요. 누가? 나였다. 익명 이메일로. 그녀의 남편에게 그녀의 과거를 살짝 흘렸다. 흥미로워요. 최 회님의 아내가 10년 전 감옥에 간 남자와? 그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건우 씨, 조심해요. 태준 씨가 당신을 조사할 거예요. 나는 웃었다. 이미 조사됐어. 난 깨끗하니까. 이 깨끗.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건축 사무소를 차렸고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은 그녀의 배신 덕분이었다.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배신당한 남자는 그렇게 산다.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어느 날 그녀가 사무실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였다. 아이 하나가 아파요. 병원에. 나는 물었다. 어떤 애? 지은이. 열이 나서. 지은. 내 가슴이 아팠다. 데려와. 내가 봐줄게. 그녀는 주저했다. 안 돼요. 태준 씨가 알면. 그럼 내가 갈게. 병원에. 그녀는 결국 동의했다. 병원은 강남의 고급 병원. 나는 로비에서 기다렸다. 그녀가 아이를 안고 나왔다. 지은. 9살 소녀. 나와 똑같은 눈이. 안녕. 내가 말했다. 아이는 수줍게 웃었다. 엄마 친구.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착한 아저씨야.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뻔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녀를 안고 싶었다. 하지만 복수. 나는 사진을 찍었다. 몰래. 나중에 증거로. 예쁜 애, 내가 말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왜 그녀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나? 그녀의 아버지, 그 늙은 여우. 그는 이제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림자처럼 그녀를 조종했다. 내가 조사한 바, 그녀의 결혼도 그의 계획이었다. 재벌가와의 동맹. 설계 변경해요. 다음 미팅에서 그녀가 말했다. 비밀 방을 더 숨겨주세요. 태준 씨가 집을 보러 올 거예요.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변경은 함정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금고의 센서, 그녀의 지문만 열리는. 하지만 내 키로도 열 수 있었다. 그녀의 비밀 잡어지의 장부, 돈 세탁 증거를 넣을 때 나는 복사할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작업자들이 철근을 세우고 있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지하로. 테스트 해보자. 금고를 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아빠의 과거.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나는 USB를 받았다. 안전해. 하지만 내 머릿속은 계산 중이었다. 이 USB를 복사해 남편에게 보낼까? 아니,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 그날 밤 나는 USB를 열어봤다. 파일들. 숫자, 이름, 거래 내역. 그녀의 아버지가 마약을 통해 돈을 벌던 증거. 그리고 내 이름. 희생양으로.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 안에 그녀의 편지. 건우 오빠, 미안해. 사랑했어. 하지만 가족을 지켜야 했어. 사랑. 그 단어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 그녀의 남편이 내 사무실에 왔다. 최태준. 40대 초반, 날카로운 눈. 건우 씨. 제 아내 집 설계 맡기셨다고요. 나는 차를 따랐다. 네, 만족스러워요. 그는 직설적이었다. 과거에. 아내와 아는 사이시죠? 나는 미소 지었다. 10년 전 연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감옥 갔던 분이시라 들었어요. 네, 오해였죠? 풀려났고 새 출발했어요. 그는 웃었다. 차갑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 집에 이상한 게 없길 바래요. 그가 가고 나서 나는 생각했다. 그는 이미 의심한다. 내 복수가 그를 이용할 수 있다.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해. 아이의 사진을 보며 나는 망설였다. 지은. 만약 내 딸이라면? DNA 테스트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위험했다. 그녀가 알면 모든 게 끝난다. 공사가 절반쯤 됐을 때 트위스트가 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연락했다. 건우 군, 오랜만이야. 지은이 잘 부탁해. 그의 목소리, 여전한 권위. 왜 연락하셨어요? 집 설계. 그녀의 비밀을 지켜줘. 보상할게. 보상. 돈. 나는 웃었다. 이미 받았어요. 10년 전 제 인생으로 그는 침묵했다. 그럼. 조심해. 태준이가 위험해. 그 말, 위험. 그녀의 아버지가 태준을 노리는가? 복잡해졌다. 내 복수가 그녀의 가족 전쟁에 휘말릴 수 있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작업자들은 밤늦게까지 일했고 나는 현장을 지켰다. 그녀는 매일 전화했다. 오늘은 어때요? 문제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많았다. 내 마음속에. 어느 저녁, 현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비가 그친 후, 공기가 습했다. 걱정돼요. 그녀가 말했다. 태준 씨가 집을 보러 올 거래요. 비밀방을 숨겨주세요. 나는 안심시켰다. 이미 했어요. 벽 뒤에 완벽하게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한강이 멀리 보였다. 건우 씨, 당신은 행복해요. 그녀의 질문이 예상치 못했다. 행복.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 때문에. 미안해. 다시 미안. 나는 폭발했다. 미안. 그게 다야? 내가 날 버린 대가로 난 5년을 잃었어. 직장, 친구, 모든 걸.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알아. 하지만 사랑했어. 정말로 사랑. 그 단어가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실수였다. 그 손길이 10년 전으로 데려갔다. 증명해. 내가 말했다.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키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현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 밤, 우리는 다시 연인이 됐다. 아니, 적이었다. 복수의 일부. 아니면 진심. 아침에 깨어났을 때 후회했다. 그녀는 이미 갔다. 쪽지 한 장, 미안. 어제는 실수였어. 또 쪽지. 그녀의 패턴. 나는 분노로 부서졌다. 이 여자, 여전했다. 나를 이용하고 사라진다. 그날, 태준이 왔다. 현장. 설계사님, 이야기 좀. 그는 직설적이었다. 아내가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난 아니에요. 과거에. 마약 사건,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 하지만 그녀 때문 아니에요. 그녀 아버지, 그의 눈이 번뜩였다. 증거 있어요. 있어요. USB에 나는 일부 파일을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 네, 그녀를 지키려면 조심하세요. 그가 가고 나서 나는 후회했다. 왜 그녀를 배신했나? 아니, 그녀가 먼저 배신했다. 하지만 키스 후 모든 게 흔들렸다. 그녀에게 전화했다. 태준이 왔어. 모든 걸 알았어. 그녀의 비명. 뭐? 어떻게? 내 비밀 때문이야. 그녀는 울었다. 도와줘. 당신만 믿을 수 있어. 도움. 웃기지도 않았다. 집 완성되면 이야기하자. 공사는 마무리 단계. 비밀방은 완벽했다. 이제 함정 작동. 나는 USB 전체를 태준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그녀의 아버지 장부, 모든 증거. 며칠 후 뉴스가 터졌다. 최태준, 아내 가족 불법 사업 의혹 제기.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사무실로 달려왔다. 당신. 한 거지. 눈물 범벅. 네. 왜?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 내가 날 사랑한 적 있었어. 우리는 싸웠다. 그녀가 소리쳤다. 아이, 지은이는 내 딸이야. 충격. 티스트. 뭐? 10년 전, 그 밤, 임신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숨기라고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내 딸을 빼앗겼다. 증명해. DNA. 병원에 우리는 병원으로 갔다. 결과 99.9%. 내 딸. 그 순간 복수가 무너졌다. 아니, 변했다. 이제 그녀가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를 노려야 했다. DNA 결과 후 모든 게 바뀌었다. 지은.
내 딸, 그녀는 울며 말했다. 태준 씨가 이혼하자고 해. 아이들 데리고 갈 거야. 나는 안아줬다. 안 돼. 내가 지킬게. 하지만 내 아내는 여전한 증오.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도와야 해.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아버지, 그 늙은이, 그는 여전한 영향력. 하지만 태준의 재벌이 더 강했다. 법정 싸움.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내 돈으로. 왜 도와줘? 그녀가 물었다. 딸 때문이야. 너 때문은 아니야? 공사는 끝났다. 집 완공. 그녀의 새 집, 하지만 이제 그녀의 감옥이 될 수 있었다. 비밀방에 아버지의 증거를 넣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와 함께 태준 씨가 올 거야. 여기서 대면하자. 그녀가 말했다. 대면 날 태준이 왔다. 집안, 현대적이고 차가운. 이 집 이상해. 그가 말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증거 봤어요. 내가 물었다. 네, 지은의 아버지, 범죄자. 그녀가 울었다. 미안해. 오빠의 태준의 눈이 놀랐다. 오빠. 그의 과거 연인. 그리고 지은이의 진짜 아버지. 또 티스트. 태준의 분노. 뭐. 그 애가, 그는 주먹을 쥐었다. 이혼. 모든 걸 빼앗을 거야.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기다려요. 비밀 방 봐요. 우리는 지하로. 금고 열자. 증거. 하지만 그 안에 태준의 비밀도 있었다. 내가 조사한 그의 회사, 세금 탈루. 이게 뭐야? 태준이 떨었다. 내 비밀. 서로의 비밀을 알면 공평하죠. 그는 나를 노려봤다. 누구야? 당신. 그녀의 과거. 그리고 미래. 그날 우리는 거래했다. 태준은 이혼을 포기. 대신 그녀의 아버지를 고발. 하지만 조건, 나와 그녀, 공동 양육, 지은이. 그녀의 아버지는 체포됐다. 뉴스 헤드라인. 재벌가 불법 사업 폭로. 그녀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나와의 관계는?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모르겠어. 집 이사 날 이 지은이가 나를 안았다. 아빠. 그녀의 말에 눈물이. 네, 아빠야. 태준의 복수. 그는 집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우리의 대화, 모두 녹음. 법정에서 그는 지은이가 불법 자녀라고 주장. 스캔들. 법정 싸움. 서울지법. 플래시가 터졌다. 최태준 vs 전 연인, 자녀 양육권. 그녀는 창백했다. 도와줘.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죠. 그러나 딸을 위해 용서합니다. 판사는 물었다. 용서. 진심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한 어둠. 태준의 변호사는 공격적이었다. 피고는 범죄자. 감옥 이력. 나는 반박했다. 희생양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 탓. 증거 제시. USB, 쪽지.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관중들이 속삭였다. 저 여자, 배신자 아냐? 남자 불쌍해. 판결, 공동 양육. 하지만 태준의 승리. 그는 돈으로 모든 걸 사들였다. 그녀는 무너졌다. 끝났어. 집에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안아줬다. 아니. 새 시작. 하지만 내 복수 완성되지 않았다. 밤에 나는 태준에게 연락했다. 거래 끝. 그는 웃었다. 당신도 이용당했어요. 이용. 그는 맞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한 척.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
최종 트위스트. 그녀의 아버지, 감옥에서 자살. 유서, 지은아, 미안. 모든 게 내 탓. 그녀는 무너졌다. 내가 그를 죽였어. 아니, 그녀의 야망이. 결말. 우리는 함께 산다. 집에서, 지은이와. 하지만 긴장. 그녀의 눈빛, 여전한 야망. 다시 사랑할 수 있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 독자 여러분, 누가 오를까? 그녀의 배신. 내 복수. 아니면 사랑. 이 집은 우리 감옥. 영원히.